혜진님, 저희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공항에 나와 있죠. 맞아요. 우리,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 좋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어디로 가죠? 저희가 그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난생처음 음, 클럽이라는 모임에서 이제 제주도를 가기로 음, 했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너무 이날만을 기대했어요. 저 저도요. 제주도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언제 갔었어요, 제주도? 마지막으로 저는 제주도 마지막 간 게 그래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 그럼 얼마 안 된 거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네.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제주에 계신 분들도 보고, 음, 제주에 계신 분도 보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항에 온 기념으로 여행을 주제로 또 책을 골라왔잖아요. 네. 혜진님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저는 사실은 약간 여행을 주제로 했을 때 살짝 두려웠던 게 제가 여행을 많이 가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책이 잘 맞을까? 그리고 여행책도 잘 안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할 이야기가 많을까 이렇게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주제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도서관에서 책을 이제 한 보따리 빌려가지고 또 한 보따리 반납하고 막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 주제를 정하기 전에도 평소에 안 읽던 책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에 막 고르다가 골랐던 게 그 김금희 작가님의 나의 폴라 일지라는 네. 책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여행을 잘 안 가는데 이 여행 이야기가 궁금했던 게 일단은 김근희 작가님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작가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잠깐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엄청 여행 이야기보다는 이 여행을 하면서 또 김금희 작가님이 어떤 것들을 좀 깨닫고 뭔가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요런 책들은 또 잘 맞겠다. 그리고 또 남극에 관한 이야기여서 또 되게 궁금했어요. 좀 맞아요.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책 소개를 드리면 이게 김금희 작가님이 남극에 머물렀던 경험을 담은 산문집이에요. 이 작가님이 남극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되게 조금 특별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남극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 때문에 가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집회도 없고 사람도 거의 없고 문명도 없고 국경도 없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이 자연이 주는 압도적인 경이로움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남극을 항상 꿈꿔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구상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는 그곳에 오히려 순풍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잠시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래 머무르며 인간종으로서 작고 단순하고 겸손해지는 과정을 겪어보기를 원했다. 저는 먼 여행을 사실 많이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작가님이 여행의 이 이유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니까 나도 뭔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관광만 하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어딘가에 진짜 머물러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뭔가 온몸으로 느끼고 이런 여행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책처럼 어딘가에 오래 머물면서 약간 그 진짜 온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금희 작가님이 그 남극에 있어서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남극에서 그냥 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좋았다. 동료 작가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근처에 작가가 없어서 좋았고 예민하게 일상을 대하지 않고 묻어내지는 마음이 좋았다. 세밀하게 세공하던 일상을 아주 굵은 붓으로 쓱쓱 살아내는 기분이었다. 원고 작업보다는 내 발과 내 손과 내 눈으로 행하는 경험들이 우선이었다. 예, 작가님은 남극에서 나 자신으로 머물러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행을 하면 다양한 내 모습들이랑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평소와 같은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진짜 평소랑 다른 내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정님은 혹시 여행할 때 좀 어떤 모습으로 여행을 하시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뭐 좀 선호하는 그런 여행 스타일 있는지 궁금했어요. 어떠세요? 아, 저는 진짜 이 혜진님이 설명해주신 이 김금희 작가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너무 좋았는데요. 약간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어떤 상태로 여행을 가는가 생각해 보면은 항상 그 홀가분한 마음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는 항상 좀 마음이 분주해야 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여행을 간다는 게 저한테는 일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 이제 잠시 일상을 떼어놓아야 하니까 그 떼어놓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좀 분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가서는 진짜 조금 일상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좀 어쩌면 좀 반쪽짜리 나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평소에는 그냥 살면서 좀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놓아두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저한테 홀가분한 마음을 주는 것 같고, 그게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되게 일상을 여러 가지 자아로 평소에 살아가잖아요. 그게 저로서의 저도 있지만, 뭐, 일할 때는 일하는 관계로서의 제가 있고, 또 가족 관계로서의 제가 있고, 뭐, 딸로서의 나와, 또 뭐, 저는 와이프로서의 저와, 그리고 심지어는 고양이의 집사로서의 저와 그거에 따른 또 책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난다는 점에서 그게 다른 나를 다 떼어놓는 진짜 오롯이 나 다른 관계들의 자아가 없는 그냥 나와의 관계만 있는 나가 된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가벼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여행하는 나의 상태는 좀 어떤 거였냐면은 이렇게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조금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흡수하는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뭐 박물관을 가거나 그런 실제로 어떤 지식을 배우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즐겁기는 하지만, 그냥 좀 평범하게 뭐 음식 문화 같은 거, 여기서 이런 걸 먹네? 아니면 막 차 문화 같은 거? 이런 거를 배우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특히 또 좋아하는 게 거기서 문방구 가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 학생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거 배우는 거. 일상적으로 네, 다른 문화들을 배우는 상태로서의 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혜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할 때는 되게 좀 조금은 좀 성질 급하고 약간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일상에서는 또 엄청 느리게 사는 타입인데 그래서 여행도 그런 것 같거든요. 여행도 약간 아까 말했듯이 좀 잠깐 왔다 가는 관광보다는 좀 많은 것들을 꼭 봐야 하고 유명한 데를 가야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느긋하고 여유 있게 그곳을 즐기고 충분히 감찰하고 만끽하고 이런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래 기억이 남는 여행 중 하나가 그 아주 짧았지만 이 누가의 기록서에서 하는 기차 기록 여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명이서 함께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어느 한 지점을 정해놓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기차 안에서부터 여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막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의 내 감정과 또뭐 기대하는 것들과 뭐 이런 것들을 적는데, 근데 제가
멀미가 심해서 사실 기차 안에서도 뭔가를 하는 거를 선호하진 않는데, 근데 그때 ITX를 처음 타봤는데 ITX가 진짜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좀 멀미가 덜 나서 막 적었는데 되게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이 기차에 머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저도 기록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좀 선호하는 게 약간 여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기록하는 그런 여행 스타일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 그리거나 지금 감정을 쓴다던가 카페에 앉아서 그런 여행 스타일도 그렇게 여행도 해봤지만 계속 좀 더 뭔가 더 그렇게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누군가랑 같이 가면 그럴 기회가 사실 잘 없잖아요. 이제 계속 뭐 대화해야 하고 뭔가 또 재밌는 데 가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차 기록 여행 거기에서는 어쨌든 기록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기록을 하고 가서도 막 놀다가 또 어디 카페에 앉아가지고 기록하고 그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유정님 이번에 가실 때도 막 그림도 그리고 그러셨잖아요. 먹었던 거 막 이런 거.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꼭 노트 챙겨가요. 맞죠. 여행을 갈 때.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도 우리 제주도 가잖아요. 근데 이제 틈이 있으면 저도 그림 그리려고 아이패드 미니를 가져왔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틈이 있다면 요즘 좀 그림 일기에 약간 빠져 있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보고 먹은 것들 그리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틈을 들었어요. 좀 만들어야겠네요. 네. 여기 김금희 작가님이 남극 여행을 끝나고 돌아올 때쯤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압도적인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과 평화, 인간종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냈던 꿈결 같던 일상. 그것을 간직한 채 나는 여기로 돌아왔다. 작가님은 남극에서 일상으로 돌아올 때 뭐 어떠한 물건이 아닌 이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 평화, 그곳에서의 꿈결 같던 일상, 이런 것들, 이런 무형의 어떤 것들,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유정님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유형이 아닌 무형의 무언가를 간직한 채 돌아왔다고 느끼신 적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좀 무형의 그런 기념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항상 더 마음에 많이 남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면은 엄청 예전에 제가 대학교 거의 2학년 때 좀 어렸을 때 혼자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혼자 강릉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그 이유가 약간 여행을 가서 자아를 찾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거기에 꽂혀서 뭔가 나도 자아를 찾으러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릉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뭐 그렇게 길게 오래 있지도 않았었고 뭐 1박 2박 그 정도를 지내다가 왔는데 솔직히 뭐 그거 조금 간다고 자아를 찾고 뭐 이런 일은 없지만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무형의 것들을 좀 얻었는지 생각해 보면은 제가 혼자 여행을 갔다 보니까 또 처음으로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좀 길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혼자만의 시간이 제가 뭐를 더 좋아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찾아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실 혜진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근데 제가 뭐 혼자 여행을 가니까 이게 뭐 누군가와 일정이나 취향을 맞추지 않고 제가 진짜 하려고 했었던 거, 하고 싶었었던 것들은 수족관 가서 물고기 그리고 뭐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 뭔가 좀 노트에 좀 적어보고 그리고 바다를 되게 또 오랫동안 쳐다보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감자전도 먹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아닌 여행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얻는구나를 되게 좀 선명하게 알게 됐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마음을 좀 가져왔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등산했을 때가 좀 떠올랐거든요. 네, 저 등산도 짧은 여행이라고 친다면 이제 제가 등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등산이 이제 덕유산이라고 설산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를 이제 친구랑 좀 마음 먹고 그 산악회가 가는 대형 버스에 끼어가지고 이제 설산을 사러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갔는데 마침 산 정상까지 가니까 눈도 엄청 많이 왔는데 그 안개가 진짜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냥 진짜 위아래 양옆 사방이 다 하얀 약간 조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좀 좋았어요. 약간 고립되는 그 느낌? 이게 세상으로 볼 때 좀 고립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저는 약간 건강한 고립감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고립감이란 그냥 단순한 좀 단절보다는 이게 좀 계속 봐오고 연결돼 있던 것들로부터 조금 멀어지면서 오히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좀 건강한 고립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때 그 설산을 갔을 때 약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느끼면 확실히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바쁘게 막 살아오다가 근데 내가 지금 약간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나? 그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아, 그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이런 것들을 또 깨닫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깨닫게 오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잊을 때도 있지만, 근데 그때의 기억이 이제 종종 떠오르면서 약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 잊지 않게 해준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등산을 하면서. 저도 그런 설산에서 음. 고립감을 느끼는 경험 꼭 해보고 싶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온 맞아요, 세상이 맞아요. 하얗고. 맞아요. 네. 진짜 춥고 힘들지만 그만큼의 대가가 있는.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제목이 되게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왜냐면 이 책엔 결국 작가님이 남극을 가거든요. 근데 그 책 제목을 남극일지가 아니라 나의 폴라일지라고 해놓은 게 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지? 근데 이제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들었던 생각이 이 작가님은 내가 남극에서 이렇게 뭐 여행하다 왔어요. 뭐 약간 이런 것보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말하고 싶어 하는 바가 내가 극지에서 보낸 평소와 다른 내 모습, 내 일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나의 폴라일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책 제목을 정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제 유정님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만약에 이제 유정님의 그 여행에 관련된 책을 만드신다면 책 제목은 좀 어떻게 지어보실 것 같으신지 궁금했어요. 그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좋은 발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여행책이라는 게 왠지 여행지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행하는 나아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여행책을 만든다면은 그 제목을 어떻게 좀 생각했었냐면은 시리즈인데 우연히 땡땡 이런 여행책 시리즈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영화 카모메 식당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그 핀란드를 배경으로 이제 가지각색의 이유로 모인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식당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등장인물이
왜 핀란드에 왔냐라는 질문에 지구본을 돌려서 딱 집었는데 핀란드가 나와서 핀란드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 그런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럼 지구본을 찍었을 때 남극이 나왔으면 남극을 갔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게 좋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즉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계획에 대한 여유와 너그러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그런 여유와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 자체가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땡땡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거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이제 여행지라는 그 목적지 자체가 아니라 우연이라는 어떤 의도와 행동인 거죠. 그 안에 있는 저의. 그래서 좀 그 안에 제가 우연히 가게 되는 도시, 우연히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 그리고 제가 우연히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담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이라는 말이 여행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CG로 쫙 있으면 시리즈. 너무 예쁠 것 같아. 착착착착착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 어, 시리즈를 쓰려면. 맞네요, 맞네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머무르는 여행이라고 지어봤어요. 그 이유가 이제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김금희 작가님도 이제 남극에서의 여행이 좀 잠시 관광하는 것보다는 오래 머무르면서 이제 뭐 인간 종으로서 작고 단순하고 겸손해지는 과정을 겪어보시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볍게 왔다 가는 것보다는 그것도 뭐 충분히 리프레시가 되지만 어떠한 곳을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뭔가 좀 내가 진심으로 있으면 좋겠다. 가벼운 마음보다는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거기에 머물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온 감각으로 느껴보고 또 그런 것들 기록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럴 때 저는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 여행이 나에게 건네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깨닫고 그러면 그런 여행이 나한테 참 잘 맞겠다. 그런 생각에 한번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뭔가 그런 에어비앤비에서 어, 책이 나온다면 어, 뭐 그런 책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머무르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여행 주제로 골라온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는 박선영 작가의 독일 미감이라는 책을 골라왔어요. 이 책을 쓴 박선영 작가님은 원래 아트, 디자인, 건축, 가구 등등에 대한 글을 쓰시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 이력 자체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홀린 듯이 제 저자 소개를 보고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었는데 이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독일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독일에 여행을 정말 자주 가고 오래 계셨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왜 독일로만 여행을 가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독일 미감이라는 책에서는 이 작가님이 독일을 여행하면서 만났었던 뭐 건축, 예술, 뭐 공간들도 있고 아티스트들도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소개하는데요. 뭐 공간에서 받은 어떤 인상들을 되게 자세히 묘사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얽혀 있는 좀 역사적인 맥락들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 때로는 이제 그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뭐 한국인 아티스트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여기에 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랜 시간을 독일에서 여행을 하고 보내면서 독일의 미감이란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답을 찾아 나가시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도시 아니면 어떤 국가의 미감을 찾는 여행이라는 게 저한테 좀 흥미로운 부분으로 와닿았어요. 뭔가 한국에 적용해보면 한국의 미감이란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유독 좀 끌리는, 좀 이렇게 자주 마음에 들어오는 국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새로운 여행을 꿈꾸게 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좀 여기서 혜진님하고 나눠보고 싶었었던 얘기는 이제 독일 미감을 찾는 여행을 담은 책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이 정말 수년간 독일을 여행했지만 이 독일 미감이라는 게 하나로 잘 모이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고정관념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다채로운 미학이 흩어져 있다. 약간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독일에서 만난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그 개인적인 이유들로 각자 독일에 매료된다는 점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독일이 진보적이고 충돌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낭만주의에 묵직하고 깊이 있는 정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예 개인적으로 나는 의지되지 않고 편안한 리듬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준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이런 미감, 독일 미감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혜진님께서는 좀 유독 자주 마음에 들어오는 도시나 국가가 있으셨는지, 이제 거기에 어떤 미감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계신지 그런 점이 궁금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이게 독일을 안 가봤는데 독일에 진짜 다양한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한 나라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되게 좋았는데, 저는 근데 해외보다는 제주도를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여행 중에 좀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게 제주도였는데, 바다가 엄청 예쁘고 뭐 관광지가 많고 이런 것보다는 좀 섬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아까랑 조금 반복되지만 약간의 그 고립감, 약간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육지, 어디서든 언제든 갈 수 있고 언제든 연결되고 만나볼 수 있는 그 육지를 떠나서 조금 고립되는 그 섬이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두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때 좀 제주도가 특히, 그리고 뭐 우리나라지만 완전히 좀 다른 곳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좀 낯선 곳으로 가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최근 또 제주도에 계속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제가 요즘 팟캐스트를 강단가소신이라는 그 창작하는 부부의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 그 두 분들도 서울에 살다가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창작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주도를 생각하면 저는 약간 스스로 삶을 선택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유형의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뭐 창작하는 사람,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좀 제주도에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약간 그런 거에 좀 부러웠거든요. 배우고 싶은 지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제주도의 이런 미감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약간 저는 살짝 묘한 정막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용한 데만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주변이 조용하잖아요. 뭐 차들이 꽉꽉 막혀 있지도 않고, 뭐 주변에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들끼리 거리도 너무 멀고, 항상 좋았던 느낌이 뭐냐면, 여행 가면 숙소 갔다가 밤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적막감이, 가끔 시골 가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시골 갈 일이 잘 없으니까
그 장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좀 더 약간 나라는 사람이 좀 더 깊어지는 느낌? 뭔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고, 뭔가 제주도는 확실히 뭐 여기 지금의 이 삶을 끊어내기 위해서 뭐 사실 가는 것보다는 아까 뭐 유종님 얘기했듯이 약간 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찾고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제주도에서 그 삶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제주도에 와서 한 달, 두 달이라도 좀 살고 싶다. 제주도에서만 주는 그 좀 고요하고 나한테 좀 집중하고 사실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교할 그런 것도 없고 잘. 그래서 진짜 나한테만 집중하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계속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강단과 소신 팟캐스트 들으면서 약간 제주에 대한 좀 또 다른 이미지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을 진짜 받았어요. 맞죠, 맞죠. 네, 이런 자기만의 리듬을 가진 창작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네.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유정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니 이 부분이 제가 혜진님과 반대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님께서 그 고립되는 어떤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좋았었던 거는 제 도시로는 바르셀로나가 되게 좋았어요. 항상 약간 마음에 이렇게 진짜 품고 있는데, 거기를 생각하면은 섬이 아니라 항구, 해안 도시고 다른 곳들과 오히려 연결되는 점이 더 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립성이 아닌 어떤 연결성에 제가 더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혜진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또 예전에 바르셀로나를 한 대학교 때 4달 정도 거기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향수병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좀 너무 막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근데 그게 왜 그 도시가 좋았을까? 이제 뭐가 좋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어떤 그 개방성과 다양성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도시의 다양성이라는 건 외관으로도 티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니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제가 좀 쉽게 매료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다녀왔었던 이스탄불도 정확히 그런 도시거든요. 항구가 있고 여러 국가가 모이고 여러 문화권이 모이고 이제 이런 것들에 제가 항상 애정을 가지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어디 멀리 외국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저는 그냥 그런 가치들을 갖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는 게 좋고, 거기서 느끼는 확 트이는 어떤 자유로움이 있어서 저도 그 속에서는 제가 온전히 저로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안심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갖고 있는 좀 특유의 낙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사시사철이 따뜻한 날씨, 그 기후도 한 몫을 하고, 이제 바다와 햇살이 있고, 그리고 밥도 진짜 오래 먹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5끼를 먹어요, 하루에. 근데 식사를 또 되게 오래 하고, 저녁 식사를 뭐 와인과 대화하면서 같이 오랫동안 즐기는, 근데 저는 그런 문화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의 미학을 찾는다면 개방성과 낙관성의 미학, 약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듣는데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진짜 약간 영업당하듯이 너무 사시사철 따뜻한 나라라는 것도 좀 그 사람들의 그거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계속 무조건. 햇볕을 받고 사실은 가을 있으면
좀 햇볕이 이제 네. 줄어들고 이러면 네. 진짜 약간 과학적인 그런 의미로도 네. 되게 좀 우울감이 되고 활동성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늘 좀 활동성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연결되고 막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좋아하고 함께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딱 얘기하고 싶은 게 혜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기후가 그 사람들에도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신 이후에도 유럽 호텔 여행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그 정도로 호텔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책 안에서도 이제 호텔을 좀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중에 베를린에 있는 슐로스 호텔에 대해서 이 작가님이 쓰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니 방 안의 풍경은 또다시 새로워진다. 조식을 먹으러 간 레스토랑은 온실처럼 온통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빛난다. 더운 음식은 은색의 보온기에 덮여 있고 치즈와 샐러드, 갓 구운 빵은 새하얀 도자기에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다. 이거를 읽다 보니까 저도 그 풍경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박선영 작가님에게 있어서 호텔이라는 공간처럼 혜진님에게도 특별히 좋아하는 종류의 공간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행을 갔을 때 유독 그 풍경이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눈에 들어오는 공간이 있다면은 어디인지 궁금했어요. 저는 호텔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호텔은 부모님이랑 좀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숙소도 부모님이랑 가냐 아니면 친구랑 가냐 그 외에 다른 사람과 가냐라는 거에 따라서 숙소도 되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약간 부모님이랑 갈 때는 확실히 그 좀 편리함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됨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것 같은데 그때 호텔을 자주 가는데 항상 그 호텔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항상 부산에서 갔으니까 무조건 좀 뻥 뚫린 뷰에 바다가 보이는 곳을 항상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다를 보면 그 부산에 이제 바다가 되게 많은데 그 어디 바다냐에 따라서 또 느낌도 진짜 다르거든요. 광안리나 이런 데는 진짜 사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다를 내려봤을 때 많은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랑 또 형형색색의 그 파라솔들이랑 또 그 유명한 광안대교가 또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들이랑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 또 힐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장바다라고 또 있는데 부산 근처에 거기는 좀 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좀 더 바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좀 바다에 이렇게 빛나는 뷰인스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되게 예쁘다. 그런 확실히 바다가 주는 이 광활함과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좋고 그리고 혼자 여행하거나 지인이랑 여행할 때는 확실히 완전 반대로 좀 아늑하고 되게 조용하고 이런 인적이 드문 이런 곳을 좋아하는데 가장 좋았던 숙소가 그것도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진짜 완전 오두막 같이 생긴 숙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숙소를 가고 싶어서 제주도를 갔었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완전 이 세모 지붕에 그 진짜 올라가는 만화 속에 나오는 오두막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나무랑 풀들이랑 또 이제 직접 가꾸시는 정원이랑 이런 것들 또 주방도 완전 만화에 나오는 이 나무 오두막으로 된 주방도 너무 좋았고 네. 근데 진짜 좀 불편했거든요. 막 나무 계단 올라가는 것도 진짜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날 비가 왔는데 이게 방음이 진짜 전혀 안 돼가지고 그냥 비가 오는 건데 약간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화장실은 그냥 볼일 보는 소리 계속 그냥
이게 ASMR처럼 들려요. 그냥 멀리서 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그렇고 막 엄청 커다란 거미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진짜 불편했는데도 너무 좋은 그 불편함이 주는 뭔가 이상한 좋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제가 좋았던 풍경이 뭐냐면 밤에 막 비가 오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비가 그쳤을 때 아침에 산책을 했는데 다 풀들이고 나무들이라 했잖아요. 식물들이고 네. 그 식물들에 맺힌 이슬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진짜 이런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진짜 작은데 길도 나 있고 아무튼 한 1분 정도 돌아다닐 수 있는 정원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나도 나만의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작은 정원을 만들고 싶다. 거기에 내가 심고 싶은 씨앗들, 꽃들 심고 그런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그 숙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굳이 따지자면 호텔보다 그런 숙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여행을 갔을 때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그게 문방구거든요. 그게 저는 그 약간 잘 만든 세련된 문구 편집샵 말고 그냥 학생들이 그 학교 준비물 사는 문방구 가는 걸 진짜 좋아해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뭐 이런. 맞아요. 사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문방구를 너무 자주 가서 제 학교 앞에 영재문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를 아직도 기억하세요. 얼마나 자주 갔어요? VIP 단골 고객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도 그곳의 문방구를 들러보는 일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사실 제주도 갔을 때에도 그렇고 뭐 양평 갔을 때 이런 때에도 그 근처에 있는 문방구 가면 진짜 재밌게 놀거든요. 근데 또 그 한국에 있는 문방구 말고도 해외로 나가면 거기 있는 문방구는 또 되게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 문방구 여행기를 꼭 쓰고 싶었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었던 데는 태국이랑 이스탄불이랑 러시아였었는데 근데 가서 봤을 때 문구에 품질이 엄청 좋지도 않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되게 조악하지만 잘 보지 못했었던 어떤 이색적임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왜 스티커 이렇게 여러 개 걸어 놓을 수 있는 돌아가는 진열장 뭔지 아세요? 이렇게 끼익끼익 하면서 돌아가는 네. 거기 막 저희도 왜 가면 숫자 스티커도 있고 동그라미 스티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스탄불에 갔을 때 그 문방구에 그 스티커들이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그 나라의 말로 쓰여져 있는 스티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 해석해보면 그냥 뭐, 좋아, 뭐, 아주 좋아, 뭐, 참 잘했어요.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언어가 문자로 쓰여져 있으면 왠지 또 되게 갖고 싶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쓰는 단어 배우려고, 뭐, A는 애플, 뭐, 이런 낱말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꼭 그렇게 사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사용하는 문구들을 그게 되게 제가 마음이 가고 그걸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제가 좀 마음에 끌리는 저의 미감이었었던 것 같고 좀 유치하고 조악하지만 네. 너무 좋아요. 문방구. 갑자기 문방구 얘기하자마자 이제 어렸을 때 했던 갔던 문방구들이 막 엄청 살아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먹었던 거, 샀던 거.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이름은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억나요. 중앙문구라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것 같아요. 혜진이도 그래요? 대박. 문방구 일대기 이런 책은 없지 않나요?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요. 문방구 여행기를 쓰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세련되면 안 돼요. 세련된 뭐도 없어요. 편집샵 말고.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이렇게 운영하는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학용품 있는. 아무튼. 맞아.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것도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언젠가부터 여행의 예측 불가능성을 끌어안게 되었다. 중간에 생략하고 이 꿋꿋했던 방문 계획은 모두 무산되었지만 대신에 나는 바트 고데스베르크라는 라인 강변의 호젓한 동네와 안락한 도피처로 제격인 느긋한 호텔에서 며칠을 부유하지 않았나. 나를 주저앉히지 않았다면 내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을 이름과 공간과 시간들. 그래서 이 작가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여행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코로나를 앓고서 많은 방문 계획들이 취소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 덕분에 느긋하게 동네와 호텔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여행의 예측 불가능성을 끌어안고 즐거움을 찾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혜진님에게도 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행이 오히려 즐거웠었던 경험이 있는지, 그게 꼭 긴 여행이 아니라 하루짜리 짧은 여행이더라도 이제 그런 예측되지 않은 일들이 더 즐거웠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막 경험이 많이 없어서 예측되지 않았을 때 뭔가 이렇게 되게 즐거운 상황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측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던 그 기억이 가장 큰 게, 제가 20살 때 내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친구랑 둘이서 갔는데 제가 호기롭 6박 7일로 갔었어요. 배낭 하나 메고.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무더운 여름 6월인가 7월에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막 이렇게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서울에 갔던 지점이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가서 그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탔거든요. 근데 이제 내리막길 커브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커브를 못 돌아서 그냥 벽에 이렇게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눈에 심푸른 멍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둘 다 어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러니까 병원을 어디 가야 될지 생각도 못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뭐 성모병원 응급실인가? 거기 가서 약만 발랐는데 그 돈이 엄청 깨졌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둘이서 그 지금은 약간 거기 갔으면 안 됐는데 왜 우리는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거기 갔을까 이랬는데, 그때는 되게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뭐 머리도 뭐 웅웅거리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일정을 거의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고 이랬던 것 같고, 그래서 눈도 진짜 그냥 멍이 엄청 크게 들어가지고 그때가 거의 절반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절반 이후에 우리 사진들은 다 제가 이렇게 눈에 멍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되게 저도 막 그때 우울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좀 웃기더라고요. 그때 또 어리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사진도 그래서 진짜 많이 찍었어요. 이렇게 눈 멍든 채로. 그래서 사진이 진짜 많은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와서도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그때 그 서울에서 그 자전거 사고 났던 거 그 얘기 항상 하면서 생각해보면 되게 그때가 강렬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측 못한 사건이니까. 뭐 좋은 사건은 아니긴 한데 좀 즐거운 추억으로 좀 남은 것 같긴 해요. 뭔가 인상 깊은, 딱 그 여행하면 그게 가장 바로 기억이 나는, 뭘 맛있는 걸 먹었고 패러글라이딩 했고 이게 아니라 그때 탔었던 그 기억이 제일 크게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봐도 웃기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기억이 그만큼 남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좀 좋은 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작가님과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너무 그런 것 대단한 같아요. 게 그 이후에 여행을 접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완수했다는 점이 진짜 맞아요. 그때가 또 여름방학, 대학생 때 여름방학이어가지고, 그러고 또 일주일 후에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이랑 여행 가가지고 또 눈 시퍼런트를 이렇게 또 여행하고 이렇게. 그게 청춘이네요. 그런가 진짜로. 봐요. 지금은 절대 이 나이에 들어서 뭐 맞았냐 이런 생각 들까 이렇게 할 텐데. 뭐 안 돼 이런 것도 안 꼈어요. 그냥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한강 볼 때마다 생각나요. 근데 사실 저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조금 그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좀 재미있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친구들하고 여행 갔을 때. 네, 저는 사실 혜진님 겪으신 만큼 막 큰 사고가 있진 않았었지만 네. 제가 그 약간 여행 갈 때는 좀 특히 더 계획을 잘 안 세우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숙소, 항공권 아니면 기차표 이런 거 외에는 아예 계획을 안 세우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날에는 오로지 P인 친구들 3명이서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3명이서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숙소만 예약한 상태로 일본을 갔었는데 이제 도착 시간이 조금 늦었어가지고 저녁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픈 상태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곳마다 다 영업이 종료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여기도 끝났대 저기도 끝났대 하고 다니는데 위기감이 하나도 없이 막 그때 제가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길이 있으면 그냥 어딘가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곳마다 이렇게 건너 다니면서 그냥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걸 건너갈 때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가 버튼을 눌러야지만 작동하는 횡단보도였는데 그걸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기다리다가 이거 왜 안 바뀌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거 눌러야 되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다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냥 뭐 여기도 닫았대, 저거 눌러야 돼 이렇게 다녔는데 그게 그냥 마냥 재미있던 기억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저녁 늦게, 밤 늦게 어떤 이자카야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또 아무도 일본어도 못하는데 메뉴판 다 일본어로 써있잖아요. 그것도 손글씨로. 그때는 번역 성능이 썩 좋지 않아서 이렇게 찍어봐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시키고 어떤 건 실패하고 네. 밤으로 시키고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실패하고 근데 그게 저는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준비하고 찾아보고 계획대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그렇게 막 찍어서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맛이 없네 잘못 시켰네 했던 그 실수의 경험들이 훨씬 더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기도 했었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분들이 유정님도 그렇고 친구분들도 진짜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긍정적이라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거기에 약간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확신의 제의 뭐 이런 사람들. 맞아요. 그럼 이제 계획 짜고 가야 돼요. 실패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이러면 싫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의 이런 실수나 뭔가 실패나 이런 것들도 그냥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 혜진님만 하겠어요. 그렇네요. 이번 갑자기 이제 곧 떠날 제주도가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너무 기대가 맞아. 더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